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어 5학년 1학기 국어가 3단원 글을 요약해요 에서 교과서 105쪽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 두 차씩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교, 대조, 나열, 나열이 아니죠. 열거였죠. 예, 그렇게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설명하는 거를 또 이렇게 정리하는 틀도 두 가지 보고 했었어요. 그쵸? 기억이 날까요? 이번 시간에는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라고 하니까 그 첫 번째 우리 단어 시작할 때 생각했었던 그 개랑 물고기랑 그 뼈대랑 이런 거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그거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준이는 어류의 여러 기관을 읽고 간단하게 정리했대요. 글을 요약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류의 여러 기관입니다. 어류의 여러 기관. 어류는 아가미가 있는 척추동물입니다. 어류는 물속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발달했어요. 어류 피부는 대부분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비늘은 어류 몸을 보호합니다. 비늘은 짠 바닷물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또 저마다 비늘 무늬가 달라 몸을 쉽게 숨길 수 있게 합니다. 어류는 아가미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입으로 물을 삼키고 아가미로 다시 내뱉는 과정에서 산소를 얻습니다. 어류는 몸통에 옆줄이 있습니다. 어류는 옆줄에 물흐름이나 떨림 같은 환경 변화를 알아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내용이 길었는데 조금 더 짧게 정리를 했네요. 어류 피부는 비늘로 덮여 있어 몸을 보호해주고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한다. 또 어류는 옆줄로 환경 변화를 알아낸다. 라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썼네요. 뭐에 대해 쓴 글이에요, 이거 지금? 지금 제목 보면 다 알 수 있겠죠? 어류의 여러 기관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어류의 여러 기관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그쵸? 하지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어류의 여러 기관을 요약한 글입니다. 그쵸? 이건 요약한 글이에요. 그쵸? 우리가 요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넘어가 볼게요. 슉! 자, 106쪽입니다. 2번.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직업과 옷 색깔을 읽어보자고 되어 있어요. 얘가 얘기해주고 있네요. 어떤 구조를 활용해 내용을 설명했는지 살펴봐. 어떤 구조? 무슨 얘기지? 음. 너 미리 볼까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우고, 세부 내용은 대표하는 말로 바꾸어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돼. 대표하는 말로 바꾼다고? 이게 무슨 얘기지? 자, 다음. 글의 구조에 알맞은 틀을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아, 틀! 반가워. 지난 시간 해봤던 것 같아.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과 옷 색깔입니다. 박영란, 최유성.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색깔의 옷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감염에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위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흰색 옷은 옷이 더러워졌을 때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게 해준다. 약사나 위생사, 요리사와 같이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흰색 옷을 입는다. 법관이 검은색 옷을 입는다. 예전 서양에서는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지만 검은색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었다. 법관의 검은색 옷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입는다. 전투를 벌일 때 적군 눈에 쉽게 띄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화약 무기는 한 번 사용하면 연기가 자욱하여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강한 원색의 군복을 입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군인은 대부분 주변 환경과 구별하기 힘든 색의 옷을 입는다.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옷 색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그 직업을 더 잘 알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직업과 옷 색깔에 대한 얘기를 봤네요. 짝과 묶고 답해 봅시다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을 자기가 만들면 될 것 같아. 이거 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직접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치? 쳐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친구가 답을 또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도 친구의 질문을 보고 답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상상하는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진짜 단순한 거는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단순한 거. 법관은 무슨 색 옷을 입나요? 그것도 내용을 보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 왜 검은색 옷을 입나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의사나 뭐죠? 간호사는 왜 흰색 옷을 입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러면 직업에 따라 옷 색깔을 특별히 정해서 입는 까닭은 뭔가요? 일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법관은 왜 또 검은색 옷을 입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어요? 아까 나왔는데, 그치? 뭐 이거 다 쓰면 너무 많아, 그치? 제일 중요한 부분 뭐겠어요? 법관의 검은색 옷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 그래서 뭐 다른 것에 안 물들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의미야. 라는 걸 줄여서 압축해서 요약해서 여기다가 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거 다 된 다음에 넘어가세요. 네 번째입니다. 글의 구조를 파악해서 직업과 옷 색깔을 요약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단마다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래요. 중심 문장에 따라 밑줄을 그어보래요. 자, 그러면은 문단마다라고 그랬으니까 문단마다 좀 나눠줘야겠네요. 그쵸? 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다음 쭉. 여기가 세 번째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구나. 여기가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또 있나요? 여기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면 문단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중심 문장을 다섯 개를 찾아주면 되겠네. 그쵸? 이거 쓰는 게 아니라 밑줄 그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서는 지금 사람은 직업에 따라서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어디죠? 여긴가요? 여긴 것 같아요. 두 번째, 의사나 간호사 보통 흰색 옷 이건가요? 3번.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왠지 이건 것 같아요. 그쵸? 4번.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해서 입는다. 그쵸, 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 다섯 번째.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떠올라요. 그쵸? 대부분은 이렇게 중심 문장이 문단의 앞에 있는 문장, 그쵸? 맨 앞에 있는 문장에 많이 나온다고 했었던 게 아마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이 글에서는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했나요? 그랬죠? 어,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될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볼까요? 여러 가지 뭐 특징을 나열했어요. 그쵸? 특징들을 나열해서 직업이랑 그다음에 옷 색깔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특징을 나열해서 직업과 옷 색깔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네모를 갖다가 이쁘게 그려놓은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나열해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109쪽입니다. 글의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해 보라고 돼 있어요. 자, 처음 가운데 끝이래요. 문단은 5개였어. 근데 여기서 처음 가운데 끝으로 한번 나눠보자. 첫 문장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이거 지금 첫 번째 문단에 나온 문단이
처음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업에 따라서 다른 옷 색깔을 입는다고 설명이 나왔으니까 아마 처음은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지금 세 개야. 아, 이게 두 번째. 아, 이거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쵸. 각각 이거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끝이 뭐예요? 이거 뭐, 여러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거 지금. 그쵸.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끝에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국에는 다섯 문단의 중심 문장들로 처음, 가운데, 끝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글의 구조입니다. 그쵸?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고 이 안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주는 게 구조를 파악해서 요약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 정리한 내용을 간추려 써보세요는 사실은 이거를 또 요약해서 줄이면 돼요. 그쵸? 이거를 다 써도 돼요. 하지만 그게 힘들다 하면 어느 부분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가운데 부분을 문장 3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를 뭐 줄여서 합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정리한 내용을 간추려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들 책에다가 스스로 정리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5번 내용을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이번에 말주머니가 안 나왔네요. 그쵸? 요약하는 방법. 천천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 두 번째, 시작. 문단마다 중심 내용을 찾아야 해. 세 번째, 시작.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워야겠지. 이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다 자세하게 쓰면은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약에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되고 중심 문장은 살려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에 뭘 설명하려는 건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필요한 부분을 살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날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요약하는 활동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요약할 때는 각 문단에 어떤 문장을 찾아준다 그랬나요? 저 중심 문장을 찾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 그쵸?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은 대표하려는 말로 바꾸어서 중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맞은 틀을 그려서 내용을 정리하는데 글에 무엇에 맞는 틀을 그리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 그냥 뼈대 생각하세요. 그쵸? 구조를 생각해서 알맞은 틀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그럼 뭐가 좋아요? 좋은 점을 알아야지 요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좋지도 않은데 왜요? 음, 세 가지가 있을 건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글의 내용을 요약해서 좋은 점. 첫 번째는 뭐 간단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한눈에 그치 중요한 부분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너무 글이 길면은 그거 보느라고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치? 중요한 부분을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도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여러분들 요약하면은 중요한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으면은 막 쓸데없는 내용까지 머릿속에 남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딱 필요한 내용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양은 많아지고 외우거나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약을 한다든지 요약이 잘 돼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굉장히 필요한 내용만 쏙쏙쏙쏙쏙 기억하고 공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단원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약하기라는 거는 국어에만 꼭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요약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교과가 됐든 어떤 내용이 됐든 여러분들이 그걸 익히고 공부하고 배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